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폭증하면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866명, 경북 538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까지 대구 853명, 경북 577명이 더 나와 어제 확진자 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대구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 두기를 강화하진 않겠지만 이번 설 명절에는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866명으로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전 672명, 어제 770명에서 하루 100명씩 증가하는 급속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백신 미접종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9세 이하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40대 18.2%, 20대 17.8% 순입니다. 경북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포항 118명, 구미 88명, 경산 83명, 안동 52명 등 19개 시군에서 53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정된 방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앞으로 감염원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60세 이상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역학조사에 집중합니다. 병상 가동률은 아직 안정적인 편이지만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확진자 증가세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사실 더블링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세 자리도 아니고 네 자리 이렇게 대구에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치면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뭐 기저질환자라든지 고연령층도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방역 당국은 닷새간의 설 연휴 기간에 가급적 만남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가더라도 출발 전과 귀가 후 진단 검사를 받고 마스크 쓰기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네, 이렇게 폭증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 경북에서도 새로운 진단 검사 체계가 도입됩니다. 당장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입니다. 기존엔 PCR 검사를 누구나 바로 받았는데 이제는 신속 항원 검사를 거친 뒤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신속 항원 검사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손우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북 경산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기존 PCR 검사를 받는 곳 옆에 별도의 공간이 따로 마련됐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곳입니다. 내일부터는 대구 경북도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시행됩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이나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만 우선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자가 진단 키트를 받아서 직원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검사해야 합니다. 콧구멍에서 1.5cm 안쪽으로 면봉을 넣고 검체를 채취한 뒤 시약에 넣고 섞습니다. 1.5에서 2cm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콧속 벽면에서 이제 끌어내듯이 이렇게 힘있게 5번을 하시고요. 오른쪽을 5번을 하셔서 내신 후에 시약에 넣으시면서 이걸 진단 키트에 떨어뜨리고 15분에서 3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한 줄이면 음성, 두 줄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자가 진단 키트로 집에서 검사해서 양성이 나왔다면 역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임시 선별 검사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도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됩니다. 신속 검사로 받은 음성 확인서도 방역 패스로 쓸 수 있고 유효 기간은 24시간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르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골 전략공천 지역구를 무공천한 건 대장동 사태 때문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의혹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사퇴한 지역구인 만큼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상당수 후보들은 선거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오늘 공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공천 대상은 5개 중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4개 지역이라며 대구 중남구는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본부장은 대구 중남구 선거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범죄 혐의 수사로 발생했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무한 책임감을 느껴 책임 정치 실현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 13명 가운데 10명이 국민의힘 소속. 이들이 보궐선거에 나서려면 탈당을 해야 합니다. 정당이 당원인 자가 무소속 후보자로 이제 등록한 것이 이제 발견됐을 때는 이제 등록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탈당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후보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탈당하고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당원이라면은 그런 취지를 존중해서 행동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기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어찌할 수가 없죠. 벌써부터 탈당 후 출마 의사를 밝히는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그 결정을 존중하고 무공천하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에 탈당을 해서 끝까지 경쟁에 나설 생각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탈당 후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무공천 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소속 후보들이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들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자기 자녀들을 품앗이하듯 채용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은 신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자녀들과 당시 예비 사유로 알려진 인물도 다른 새마을금고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문제와 의혹들이 있는지 양관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A씨,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B씨. 이들은 2018년 상반기에 같이 입사했습니다. 입사 동기인 둘은 남매입니다. 아버지는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 씨입니다. 자녀들이 원서를 내기 직전인 2018년 3월, 이사장 김 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중앙회 이사는 각 시도마다 한 명씩인데 김 씨는 대구 102개 새마을금고를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새마을금고 채용에서 필기와 면접은 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구조다 보니 이사장이면서 중앙회 대구권역 이사이기도 한 김 씨의 입김이 2018년 상반기 채용 때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면접관은 모 금고 전무와 지역본부 직원 등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구권역에 이제 김 이사가 지도 감독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중앙회 이사가 말 한마디 하면 이사장들이 서로 뭐긴 하고 웬만하면 없나 다 받아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씨 자녀들이 채용된 2018년 상반기 당시 김 씨 예비 사위로 알려진 C 씨도 함께 채용됐습니다. C 씨는 현재 대구 동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근무 중입니다. 김 씨의 힘은 경력직 채용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발휘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 씨가 자기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을 평소 친하게 지낸 이사장의 새마을금고에 부당하게 채용시켰다는 겁니다. 해당 직원은 공고가 나기도 전에 모 새마을금고에 전화하고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정식 채용 절차를 밟지 않은 겁니다. 누구 이사가 그거 뽑는다. 저 전화해보라 해서 그래 전화한다 하면서. 하지만 김 씨는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내 딸내미 통해서 압니다. 알지만은 그 친구들 내가 어떻게 진립을 시킵니까? 내가 어떤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새마을금고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신규 채용 최종 면접을 각 금고에서 하도록 바꿨고 현재는 이사장들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열린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간 논란이 많았던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소액주주들은 주총장 앞에서 일제히 반대 집회를 열고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 같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오는 3월 2일 출범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전문회사 포스코를 100%, 포스코 인터내셔널 63%, 포스코건설은 53% 소유하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비상장 철강 전문회사는 기존의 포스코 사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우 회장은 철강과 신사업 간의 균형 성장을 가속화하고 사업 정체성 또한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 센터에서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포스코가 주총에서도 지역 상생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도 밝히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본사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을 서울로 옮겨가겠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중대재해와 노동자 불법 파견,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주사 분리를 강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래 22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또한 수많은 직업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에서 계속되는 산재와 직업병 문제, 제철소 공해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이렇게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포스코가 이 포항 지역의 산재에 있는 공해 문제나 산재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했습니다. 한편 포스코의 물적 분할을 반대해온 투자자들은 이번 지주사 전환 결정이 최정우 회장 등 소수의 경영진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어떤 야합이 있었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포스코 관계자와 국민연금 관계자가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번 지주사 전환 결정이 지역과 노동계, 투자자들의 반대 속에 강행된 만큼 이에 대한 반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설 연휴 기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크게 춥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연휴 마지막 날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제 뒤에는 기와집과 다물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겨운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올해도 마음만 고향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번 주는 활동하기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도 대부분 영상권이었고요.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기까지 했죠. 다만 추위가 쉬어가니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또 거기다 미세먼지의 대기까지 매우 건조해지면서 큰 일교차 속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겠습니다. 설날 당일 경북 북부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오늘 건조특보가 발효된 만큼 연휴 동안은 화재 예방에 철저한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연휴의 시작이죠. 토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안동 영하 7도, 경주 영하 4도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 6도, 안동 4도, 경주 6도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 우리 지역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분포, 낮 기온은 4도에서 8도 전망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또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주 후반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김현환 변호사가 2천만 원을, 영천시 중앙동 최홍근 씨가 65만 원, 성주군 수륜면 의용소방대원 1동이 50만 원,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와 성도 1동이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경북에서는 6개 지구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신설 구간은 경북 성주와 칠곡 지천을 잇는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 18.3km와 전북 무주와 성주 간 고속도로 68.4km, 북구미 나들목과 군위 분기점 간 고속도로 24.9km, 포항 기계와 신항만 고속도로 22.8km 등 4개 지구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읍내 분기점과 군위 분기점 사이 24.3km와 중부내륙 고속도로 김천 분기점과 낙동 분기점 사이 24km 2개 지구는 확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갑자기 가동이 중단된 울진 하늘 5호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안위 조사 결과 가동 중단의 원인은 하늘 5호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전동기 내부 부품이 문제를 일으켜 과열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당 전동기를 교체하고 전동기 구매 기술 규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늘 5호기는 지난 13일 원자로 안전과 밀접한 핵심 설비인 냉각제 펌프 4대 가운데 1대가 갑자기 정지돼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바 있습니다.